매크로부터 기업까지 장렬하게 브리핑 해드립니다. 장렬한 브리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6월 10일, 6월 첫날입니다 라고 인사를 했었는데 벌써 이제 보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렇죠. 지난주 이슈부터 짚어보자면 가장 네. 큰 이슈라고 해야 될까요? 고용이 너무 서프라이즈하게 나와가지고. 맞아요. 미국 고용. 28만 명, 27만 명. 27만 몇 이렇게 나왔죠? 맞아요. 원래 예상이 한 19만? 서프라이즈 했고요. 아직도 정확히 이유를 모르는 거지만 하여튼 정부 통계 기업들한 대상으로 조사한 거에 의하면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고용이 탄탄하다는 거가 되겠죠. 네. 물론 미국 장이 그렇게 많이 안 빠졌습니다. 생각보다는. 그거는 실업률이 올라와서 그래요. 아, 실업률은 살짝. 3.9였는데 4.0%로 올랐고요. 실업률이 0.1%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고용자 수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40몇만 명이 줄었어요. 실업률은 어떻게 하면 경제활동 인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이제 매월 한 10만 명, 20만 명 증가되고 있어요. 미국 사람이 2억 6천몇만 명 경제활동 인구 이렇게 있고, 근데 경제활동 인구가 늘더라도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게 아니고 네. 대학원 갈 수도 있고 군대 갈 수도 있고 뭐 다른 변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노동에 참여하는 이런 사람들이 적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구직 활동이 적으면 실업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고용이 덜 늘고 고용이 줄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요거랑 이게 실업률에 있는 고용 데이터하고 우리 그 고용 지표의 비농업 취업자에서 다른 이유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이민자 이런 거 변수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요? 불법 이민인데 그 취업됐다 하면 그게 다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파악이 안 된다는 게 있고, 이민자가 많이 들어있다 그러면은 고용 데이터가 더 높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고용 27만 명도 과하게 잡힌 것일 수 있고, 여기 실업률에서 나오는 고용자가 적게 나온 거는 또 그것도 과하게. 왜? 실제는 그 이민자 통계가 제대로 잡혔으면 그렇게 마이너스는 아닐 거다. 그러니까 둘이 만나야 되는데 네네.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시장은 그거에 대한 불확실성을 안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말씀하시겠습니다. 이번 주 12일, 네. 우리나라 13일이죠. 12일 날 나오는 CPI 넘버까지 확인해 보자라는 심리가 있어서 네. 그나마 미국 시장이 27만 명이라는 엄청난 서프라이즈 데이터에도 불구하고 선방한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일단 또 CPI를 기다려보자라는 그렇죠. 그런 생각 때문에. 네네. 그래서 좀 시장이 오늘도 그렇고 좀 관망세가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맞습니다. 확실한 거 뭐죠? AI, 반도체. 이거밖에 없다면 그거 중심으로만 버티는 정도이거나 개별 주식 중에서 낙폭 과대나 어떤 그 단기 모멘텀에 있는 주식으로의 빠른 순환매 오래 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2, 3일 가다가 많은 이런 거. 엄청난 어떤 그 시세의 분위기를 확 바꾸지는 않고 있죠. 그러니까 장이 지금 현재 이 모양을 꼴인 거죠. 그러면 최근에 2차 전지나 바이오나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럼 그것도 어느 정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 녹아 있었던 건가요? 다시 녹아 있다가 후퇴하니까 오늘 2차 전지가 뭐 다는 아니지만 다시 반락이 되고 있는데 바이오나 2차 전지의 똑같은 점은 말씀하신 대로 금리 인하가 2번이야 3번이야 1번이야 2번이야 1번 이하에 따라서 심리가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업앤다운이라고 보시는 게 더 개별 종목 말고는 전체적인 그런 것 같습니다. 바이든 트럼프 지지율 관련해서 준비를 또 해주셔가지고. 이번 달에 6월 달에 이슈가 되는 중에서 두 가지가 중요한 게 있어요. 이번 주에 CPI하고 FOMC 6월 마지막 주 27일 날. 27일 마크 날. 왔어요. 27일 날. 왜? 마크 27일.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TV 토론? 연설을 합니다. TV 토론. TV 토론. 두 번 하기로 되는데 한 번은 6월 27일, 한 번은 정확히 9월인가 언제가 하겠어요. 지금 최근에 트럼프가 유죄 판결되고 나서 바이든하고 트럼프의 지지율이 트럼프가 앞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조금 줄어들었대요. 격차가 좀 줄어들었어요? 3%에서 1% 거의 비슷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조사가 첫 번째 뉴욕 타임즈 조사한 거예요. 뉴욕 타임즈 약간 그 바이든 쪽이거든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근데 한편에서는 조사가 객관적일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3개월 전에 그 조사했던 그 사람들한테 그대로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바뀐 거네, 뷰가? 그렇지. 그래서 원래 했던 사람 중에서 7%가 변화가 있었어요. 근데 6월 27일 날 그때는 그거 하고 6월 27일이니까 우리는 6월 28일 새벽이잖아요. 어떤 이냐면 또 6월 27일 기준으로 마이크론 실적 발표돼요. 와, 빅 이벤트네요, 이날.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분기 실적이 6월 27일 있고 그날 TV 토론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크 6월 27일, 28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28일입니다. 이 부분 꼭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꼭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방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 시점에서는 반도체, 네. AI 그렇죠. 이쪽밖에 믿을 게 없다. 맞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포트 전략이나 이번 주 코스피 전망 네, 어떻게 네. 보시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네, 시장 전략은 전반적으로 앞전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위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지수 자체의 상승 여력은 제한적일 겁니다. 네. CPI가 엄청 낮게 나오거나 같은 날 FOMC 회의가 열리죠. 금리는 변동이 안 시키겠습니다만 네네. 파월의 연설과 함께 점도표, 포캐스트가 중요하거든요. 네. 금리 인하를 몇 번 정도 할 수 있다. 연말에 자기네가 보는 얼마 정도의 금리라고 그지 참가자들이 막 도팅해서 던진단 네, 말이에요. 그렇죠. 3개월 전에는 이게 4점 몇 퍼센트가 금리나 3번을 암시했는데 이 내려가겠죠? 지금 분위기상? 그렇죠. 두 번이냐 한 번이냐? 두 번이면 오케이고 네. 한 번이면 또 변동이 있을 수도 있죠. 한 번 할 거라는 예상도 좀 시장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점도표를 봐야 돼요. 아, 점도표를 보는데 점도표만 보는 게 아니고 네. 동시에 3개월에 한 번씩은 경제 전망을 해줘요. 그러니까 올해 연말에 GDP 예측 뭐 이런 예측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도 같이 보면서 가장 최근 점도표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바라보는 거죠.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크게 움직이지 못하는 거를 머리에 위에 얹은 상태에서 AI 반도체를 보는데 다 마이크로소프트 뭐 엔비디아 다 끝났죠. 네. 엔비디아도 그러니까요. 액면 분할 뭐 다 끝났고 오늘 어떻게 될까요? 이제 조금 쉬어갈 타이밍 아닌가? 이게 엔비디아뿐만 아니고 액면 분할을 하고 네. 액면 분할을 발표하고 정확히 저번에 실적 발표될 때 했는데 발표하고 12개월인가 보면은 보통 미국에 있는 주식들이 액면 분할하고 제가 맞춰볼까요? 25%? 25%? 맞았어요. 25% 힌트 전에. 25% 정도 네. 상승한다. 그렇죠. 그런데 발표하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주가가 27%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이 실은 할 사람이 있겠죠. 왜냐면 제 주변에도 지금 엔비디아 주주들이 오늘 딱 눈치 봐서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해보겠다라는 사람들이 꽤나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부럽네. 그러니까 저도 부럽더라고. 무슨 수익을 80% 봤다 이러면서 저한테. 거긴 8%가 아니죠. 그러는데. 라면은 뭐 아이, 50%, 그러니까요. 100% 이렇게 나오는 환율 거니까. 때문에 또 많이 그렇죠. 환율도 1360, 70 이렇게.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실현해도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어쨌든 통계적으로는 이제 그럴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번 주에는 6월 10일 오늘이죠. 오늘 밤에 네. 미국에서의 애플이 뭐 하죠? WWDC. 네, 여기서 AI 관련해서 AI 휴대폰 그다음에 Siri가 어떻게 업그레이드되고 이런 것들 자기네들의 OS를 어떻게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거 나오겠죠. 이번에는 하드웨어 제품이 저번에 비전 프로처럼 이건 없어요. 네. 근데 소프트웨어적으로는 그래도 뭔가 와우 할 정도가 나오길 기대하는 눈치인데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온디바이스 AI 그래서 미리 담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액션을 취할 수가 없어요. 이미 지난주에 했다든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그래서 반도체나 AI 중심으로 가는데 그것도 주식시장을 확 끌어올리기보다는 내려가면 그제도 이 주식이 중기적으로 괜찮지 않아라는 분위기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코스피 전망을 이전과 조금 올려긴 했는데 많이 올리지 못했습니다. 2590 하단, 2765 상단. 더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28 그러니까요. 정도 이상으로. 근데 올릴 수 있을지는 그거 봐야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 잠깐만 네. 궁금한 게 엔비디아가 액면 분할해서 통계상 한 25% 12개월 동안 올라간다 했잖아요. 네네. 액면 분할한 종목들을 보면. 그렇죠. 그런데 이런 기술적인 측면에서 엔비디아가 조금 조정을 받고 하락을 한다면 반도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이 올까요? 그게 액면 분할에 대한 이익 실현이면은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지나치게 애플이 워낙 와우한 게 나와서 상대적 수급이 애플하고 엔비디아하고 2등, 3등 왔다 갔다 하니까 네네. 요거 이렇게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거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펀더멘털적이지 않은 아까 뭐 그런 거에서 이슈로나 나오는 물량에 의해서 흔들리면은 네. 한국도 센티먼트 움직일 것 같으면 한국의 주식들이 오히려 낮게 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 추세가 그렇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포트 비중은 어떻게 보면 네, 될까요? 포트 비중은 아주 간단합니다. 미국 회사건 한국 회사건 AI 관련되는 주식들이 대충 주종이 이루어되고요. 제가 그 전에 34%였는데 네. AI나 반도체 관련되는 것이 미국 유로 합해서 3% 높여서 37%로 높입니다. 오. 꽤 높인 겁니다. 네. 이게 공식적인 자리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는 거지만 그래도 방송을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어떻게 되죠? 조금은 제가 시체 말로 뭐 제가 직접 투자하듯이 하면은 더 어그레시브하게 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다면 누구는 이런 코멘트를 듣고 나서 50 반은 싫어야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라고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니고 근데 그렇게 듣고도 난 너무 그래 30% 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모든 섹터에서 미국이건 한국이건 AI 관련된
주로 반도체지만 AI 관련되는 게 다는 아니잖아요. 또 전략도 있고 하니까 AI 관련 반도체가 37% 정도로 저는 이제 기준을 드리는 거고요. 미국이 17%, 네. 한국이 20%입니다. 그래도 한국 비중이 더 높네요. 이거는 그 전에 지난주 지난 사이에 네. 미국 주식 많이 올랐어요. 우리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한 거고요. 아까 이제 엔비디아 많이 갔잖아요. 네. 애플도 이번 주에 하면 더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더 높일 필요는 없다. 17%는 이미 그거 자체가 높아질 수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미국 주식의 17%는 엔비디아, 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네. 그 다음에 브로드컴까지. 거기까지가 제 선택이에요. 어. 세 번째, 그럼 반도체 어디 있어요? 다 그 AI 관련되는 건데 미국 반도체 주식에서는 마이크론도 있고 TSMC도 대만 거지만 미국에 상장돼 있고 네네. ASML, 어플라이 머티리얼스 장비의 넘버원이잖아요. 네네. 우리나라 한국 반도체는 좋아하는 주식이 있는데 좋은 주식이 후보긴 한데 돈이 유동성 장사가 되지 않는다면은 미국의 어플라이 머티리얼스, ASML 또는 마이크론 이런 주식하고 한국의 하이닉스, 한국반도체 또 뭐 이스페타시스 네. 또 뭐 그런 주식하고 했을 때 어디가 지금이 더 수익이 적을 것인가라면 어느 한쪽이라고 얘기하기 애매해요. 아, 그래요? 미국 쪽의 순수 반도체주가 우위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건 기대 수익률 측면에서는 한국 주식이 지금도 조금 더 있다. 좋을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는데 만약에 유동성이 좋아지면은 그러면 저번처럼 뭐 전력, 전선, 시재세 뭐 이런 게 한 2% 정도는 보험성으로 혹시 모르니까 이 주식 많이 갔어요. 맞아. 이게 언제 조정 받을 수 있거든요. 미국의 AI 관련된 에너지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하락하면은 보험성으로 한 2%, 그러니까 17% 중에서 한 2%. 전력 안 그러면은 뭐 그냥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브로드컴 이런 정도로 또는 마이크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미국 17%. 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한국이 한국 20%. 20% 중에서 반도체가 핵심입니다. 종목은 하이닉스 계통, HBM 쪽으로. 하이닉스하고 한반도체 이런 쪽이고요. 네. 삼성전자는 보험성으로. 근데 이 보험성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행간의 의미를 보자면 지금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그렇죠. 조금 더 좋다라고 네네. 해석을 해볼 수 있겠네요. 요즘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둘 다 내년도 올해 실적도 안 나왔는데 25년도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일제히 높이고 있어요. 그래요? 올해 하이닉스가 한 20조 초반이었는데 이것도 약간 올라가고 있고 내년도 전망이 원래 컨센서스가 30조면 안 됐거든요. 네. 최근에 36조, 40조, 44조 나와요. 네. 거의 더블이거든요. 네. 그 예측 그 비슷하게 저번에 한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가 내년에 100조 나올 수 있다는 그러니까. 얘기. 평균선 60조인데. 너무 재밌게 들었죠. 맞아. 이번 또 나왔어. 모건 스탠리. 80조. 모건 스탠리에서 80조요? 삼성전자. 모건 스탠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 비중 줄이라 하지 않았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근데 국내에서도 60몇 조 나왔어요. 와. 70조. 와. 삼성전자 70조, 80조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 삼성전자가 비중이 20%인데 시가총액이 20%씩 는 그렇고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은 좀 많이 싣고 삼성은 약간 보험성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뭐 개인 취향에 따라서는 장비 재료업체 있는데 제가 만약에 소재 업체를 한다면 원익 QNC하고 STI 원익 QNC는 소재 쪽이고요. 네. 오늘 빠지고 있는데 그때 많이 올라와서 그 다음에 STI 이거는 아까 한미반도체하고 좀 다른 성격인데요. 네. HBM 관련된 장비가 있어요. 네, 무슨 장비요? 리플로우 장비라고 네. 솔더링 접합할 때 납땜질할 때 거기 사용되는 장비가 리플로우 장비라고 있어요. 리플로우 장비가 PSK 홀딩스도 하고 있는데 네. 걔네랑 약간 비슷하긴데 PSK 홀딩스는 삼성에 들어가고 하이닉스도 들어간다고 하지만은 STI는 하이닉스로 들어가요. 근데 마이크론도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말은 리플로우가 핵심은 아니고요. 비중은 한 10몇 프로밖에 아직 한 20% 안 되는데 CCSS라고 네. 반도체는 엄청 많은 화학약품들이 잘 공급해야 되거든요. 그걸 Central Chemical Supply System이라는 그 가스나 네. 화학약품을 공급해주는 약간 뭐랄까 유틸리티 성격의 그 반도체에 노출되어 있는 회사가 STI인데 네. 마이크론의 오더가 혹시라도 연말 이내 나오면은 주가가 비싸지가 않기 때문에 어텐션을 받을 수 있어요. 얘는 작은 주식이죠. 그 다음에 원익 QNC는 원래 일회용 어떤 소재, 부품에 사용되는 건데 삼성전자, 그 다음에 TSMC도 들어가고 화장품의 어떤 그 케이스 같은 거 만들 때 네. 그거 석영 그 퀄츠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도 들어가요. 그리고 원재료로 사용돼요. 그래서 원익 QNC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주가가 최근에 올라서 네. 지난주 금요일 말하는 오늘은 좀 반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익 QNC, STI 같은 경우가 커버도 좀 어느 정도 되니까 괜찮은 것 같고 이런 정도를 중심으로 기타 등도 있는데 그런 중심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아까 엔비디아 같은 애플 같은 데는 이슈는 오늘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내일 만약에 좋아. 네. 애플 들어가요. 엄청 좋아. 그러면 이제 LG 이노텍이
주목되죠. LG는 애플 관련된 거는 AP 시스템도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AP 시스템. 네, AP 시스템 장점은 싸다는 거예요. 네. 디스플레이 쪽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한번 보세요. AP 시스템. 그 레이저 관련되는 장비인데 새로운 그 사업도 많이 하려고 해요. 최근에 나온 그 모 S사 증권사의 리포트가 내용상으로는 특별히 이상한 거 없어 보여요. 제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네. 근데 그 목표 주가가 지금 현재 주가와 괴리가 꽤 높거든요. 그거의 정당성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커버가 그 하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력들 이른바 세력들 들어갔다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그 출동을 좀 어떻게 감내할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지만은 뭐 AP 시스템도 한번 눈여겨볼 만하다. 뭐가 나오는가? 화장품. 화장품. 화장품이나 미용기기, 그거 언제까지 가요, 근데? 음식료. 계속 일단은 가져가야 돼요? 탄력이 떨어지는 건 좀 쳐내야 되거든. 너무 많이 올랐어. 많이 오르겠죠. 그래서 저도 비중을 약간 줄였어요. 그래서 15%로. 15%. 반도체보다 다시 낮아졌어요. 그러게요. 하지만 반도체는 못지 않아요. 15니까. 네, 15%. 그리고 만약에 그 기업 밸류업 쪽에 모르니까 포트니까 은행이나 자동차에 9%. 약간 작은 거 조선주 에너지 2차 전지는 한 8%. 8% 이렇게 정도? 하면은 현금 31%인데 아주 궁극적인 분이라면은 기업 밸류업 기타 2차 전지 다 포기하고 그 전부 다 반도체나 화장품, 반도체 화장품 딱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나쁘지 않은데. 근데 그거는 본인들이 하기 나름이죠. 저는 사실 화장품도 지금 무서워요. 그래요? 현금은 50%, 60%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금리 인하는 2번이고 1번이고 한다는 걸 잡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도 실망하면 할수록 AI나 반도체 쪽에 사람들이 더 저가 매수를 할 수 있고 실망하면 다시 또 실적을 바라보면 또 화장품이나 미용 같이 넘버 나온다 했기 때문에 헷갈리는 게 2차 전지하고 아까 뭐라 했죠? 바이오라든지 네. 은행 자동차 이런 것들은 금리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현금으로 뺄 수도 있고 아니면 반도체나 화장품 쪽으로 더 실 수도 있죠. 더 싫지는 않는다 하니까 네. 그쪽에 약간 보험수 남겨두니까 현금 31%, 기업 밸류가 9%, 기타 8%, 화장품 25%, 반도체하고 AI 합해서 37%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반도체가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지금 잠시 늘려놨다가 그 총알을 막 쏴도 좋겠네요. 뭐 그런데 반도체가 내일 모레 CPI가 약간 높게 나와도 네. 흐름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포지션이 이미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은가. TP 활용하는 방법을 준비해 주셨다고 했는데 네. 일단 TP라는 게 타겟 프라이스입니까? 네, 타겟 프라이스입니다. 오. 네, 우리 목표 주가라고 하죠. 증권사가 나는 목표 주가는 공식적으로는 보통은 향후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대한 자기네 전망입니다. 그런데요, 네. 그렇게 해놓고 그 종목에 대한 리포트가 3, 4개월 지나도 안 나오잖아요. 네. 그 목표 주가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리포트가 어느 회사를 커버한다. 삼성하이닉스 뭐 이런 거는 다 커버하죠. 네. 수시로 분기 뭐 그전에도 네, 커버하잖아요. 근데 조그만 종목은 커버하다 말다 커버하다 마는 종목도 있고 한 번 커버하고 6개월, 9개월 또 내버려 두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커버가 되는 종목을 중심으로 보셔야 되고 커버가 되는데 한 증권회사에만 매달리면 리스크가 크죠. 그 친구가 죽을 수도 있고 그 친구가 틀릴 수도 있고 그 친구가 뭐 상당해서 안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그동안에 무슨 이슈가 되면 알아볼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3세판이니까 3명, 3군데 정도의 증권회사는 커버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물론 그 리스크를 떠안으려면 애널리스트 커버 안 할 때 내가 파고 들어간다든지 네. 아니면 아니면 애널리스트가 4-5명 하면 다 아는 거니까 한 명만 커버할 때 그 한 명의 리포트를 보면서 그 친구랑 엄청나게 친해가지고 그거의 의미를 다 알아가지고 내가 먼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제가 직접 기업 IR 가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아마 안 받아줄 거예요. 왜 안 받아요? 아무리 예뻐도. 왜요?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네 받아주지. 주식을 실제 사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우선입니다. 누구죠? 펀드 매니저. 내가 누구 딸내미인 줄 알고. 누구 딸내미? 대한민국의 딸내미죠. 유감스럽게도 애널리스트 리포트는 그러니까 IR 가서 만나는 거를 우리가 대신해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애널리스트 의존해야 되는데 리포트가 너무 안 나와도 문제고 레귤러하게 안 나와도 문제고 혼자서 한다. 그래서 리포트가 한 3군데는 나오는 것. 그다음에 적어도 한 4개월에 5개월에 한 번씩은 지속적인 리포트가 되는 걸 중심으로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네. 전제를 하고요. 네. 6개월치, 12개월치지만은 그 별 의미는 없다는 거고요. 그렇게 커버가 어느 정도 된다는 가정하에서 그래야지 애널리스트 증권에서 몇 개 모여야지 컨센서스라는 평균값이 나오잖아요. 한 군데 평균 그쵸. 없으니까. 네이버에 치시면은 그 리포트에 보시면 지난 3개월간의 리포트 쭉 그 목표 주가가 나오고 그 평균값이 나오고 해요. 네. 그럼 심플하게 0.9를 곱한다는 거는 목표 주가에 근접한 가격이죠. 네, 그렇죠. 그 업황이 너무 좋을 때. 상승기가 뚜렷하고 네. 최소한 그 종목에 대해서 리포트들이 최근 네. 나오는 거 보니까 최근 한 1, 2개월 또는 한 몇 주 사이에 상향이야 뚜렷하게. 아. 하향은 없고. 그러면 목표 주가 곱하기 0.9까지 해가지고 거기까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라고 기대를 가져도 됩니다.
두 번째, 0.8은 노멀한 거예요. 그렇게 상승인지 하강인지 모르겠고 중립 이상은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TP도 뭐 엄청나게 올라가거나 엄청 내려가는 게 아니고 다 비등하게 나오네. 비등한 범위에 나오네. 뭐 10만 원, 9만 원, 11만 원 이렇게 나오지 갑자기 7만 원 나오고 14만 원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거예요. 갭이 좀 좁혀지는 거, 평준화되는 거. 그러면 그 평준화된 목표 주가에 0.8배 정도 곱하는 게 보수적인 현실의 목표 주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11만 원의 평균 목표 주가다. 네. 그럼 어떻게 돼요? 0.8 하면은 8만 8천 원. 네. 그게 현실의 목표 주가. 그리고 0.7 하면 어떻게 될까요? 7만 7천 원 되거나 목표 주가 10만 원이면 7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네. 0.7 하면은 업황이 하락하거나 그 회사만의 문제가 있어. TP가 약간 하향돼. 그러면 0.7을 곱해서 그 선이 손절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지지돼야 될 지지선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아직 뭐 법적인 논쟁이 있는데 그렇죠. 아직 안 나왔다던가 이런 리스크가 있다면 0.7까지. 0.7 정도? 이거 뭐 실제 목표 주가가 그러니까 최근에 목표 주가 높아하면 0.9 내려가거나 그 삼성전자 같은 HB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여전히. 맞아요. 그러면 0.7까지 보고 그거 지지되면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이 현실적인 목표 주가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낮은 거는 10만 원이고 높은 건 12만 원이니까 네. 한 10만 원 정도만 안에 잡으면 0.7하면 7만 원이고 막 11만 원 기준으로 7만 7천 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사람들 컨센서스가. 그래도 주가가 계속. 어떨 때는 TP를 컨센서스로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TP를 높은 거 가장 최고치의 목표 주가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판단이 돼야 돼. 아 이거는 이 종목과 흐름이 너무나 세. 네. 그러니까 평균 값은 평균의 함정이니까 옛날에 포캐스트한 옛날에 제시한 것 때문에 낮아질 수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그 분위기 높아지면은 30만 원 하이닉스 40만 원도 나온다면은 네. 이걸 갈 수도 있잖아요. 그거 판단은 주관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로 보려면은 평균 컨센서스를 가져야 되는데 평균 컨센서스 삼성 하이닉스는 컨센서스 나오죠. 네. 애널리스트가 선택하니까. 네. 근데 조그만 스몰캡은 어떻게 돼? 한 몇 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평균 컨센서스가 의미가 애매하거든. 그러니까 평균에서 보지만은 최근에 나온 컨센서스가 최근의 추세가 어떤가 봐야 되는 거예요. 제 요령은 그런 거 있어요. 0.8을 곱해서 또 나오잖아요. 네. 가격이 뭐 22만 원이래요. 그러면 한 21만 8천 원, 21만 9,200원 이럴 때 팔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남들보다 조금 전에 팔아야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함이 있어요. 저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경험에 의한 개인적인 트레이딩 스킬되고 뭐 더 전문가 있을 수 있고 리딩 방이 할 수 있는데 저는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이게 최선이에요. 이걸 많이 합해보면은 저절로 딱 보는 순간 눈에 들어오죠. 그래요? 저는 많이 했기 때문에 딱 보는 순간 들어오죠. 좋겠다. 왜냐면 최근에 리포트 나온 것들을 예를 들어서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저번에 처음에 올랐죠. 상한가 갔을 때 60 몇만 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흐름을 몇 가지 알잖아요. 네. 아 이건 따라가도 된다. 상황이니까 0.9까지 간다. 네. 그 60만 원 간 건데. 어우. 근데 최근에 80만 원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80만 원에 최고치 나오는데 80만 원에 9, 8, 9, 72, 70만 원까지 갈지. 최고가에 네. 많이 올랐으니까 0.8만 원 64만 원이잖아요. 어디까지? 0.75 하면 안 돼요? 아, 그러면 안 따라가겠지. 근데 0.8까지 내니까 지금 주가 거기까지 갈래다 만 거거든요. 그런 흐름을 종목별로 경험이 생기면은 그거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꼭 확인을 해보시면서 다음 주 시장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 한 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CPI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관망세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각각 종목도 오늘 말씀해주신 종목들 흐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월 10일 장렬한 브리핑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올게요. 바이바이.